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 운동할 때 상완골을 내외전에서 하면 정말 좋은지, 이게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다뤄보면서 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주제는 예전에 운동 유튜브상에 거의 떡밥처럼 한번 돌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몰라도 되는 얘기일 뿐더러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은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알면 헷갈리기만 해. 그래서 저는 관심도 없었고 굳이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관련해서 꾸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 버전으로 답변용 영상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고 검색해서 보니까 이게 떡밥이었던 만큼 중요도에 비해서 정보가 되게 많고, 이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한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말도 다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 떡밥을 몰랐더라도 유튜브로 운동 공부하시다가 이 주제를 접하면 헷갈리셔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등 운동하실 때 상완의 회전은 애초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완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굳이 광배근 운동을 할 때 상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뭐냐, 내외전이냐 외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외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 운동 하다 보면 상완의 외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건 뭐가 좋다 안 좋다의 논리가 아니라 등 운동 할 때 상완골은 외전이 되는 게 맞는 관절 움직임이.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제가 원래 해부학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건 떡밥이었던 만큼 정보들이 많으니까 간략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근육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있지만 보통 등의 상부, 중부, 하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하부는 척추기립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허리로 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보통 말하는 등 근육은 중부인 광배근, 그리고 상부인 승모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배근과 승모근의 근육 모습을 보면 광배근은 등 가운데 밑부분에서 시작해서 V자 형태로 상완골까지 붙어 있고,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부, 중부, 하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등 가운데에 시작해서 가로 방향으로 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섬유에 부하를 주면서 최대도 늘렸다가 최소로 줄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 중부 광배근을 키우려면 V자 결에 맞게 위아래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이면서 하는 동작, 예를 들면 풀다운 혹은 아래까지 내리는 내풀다운, 이런 게 좋고, 등 상부 승모근을 키우려면 근육결 따라서 옆으로, 그러니까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져서 팔이 앞뒤로 움직이는 등 운동, 넓은 그립의 로우 운동이라든지 페이스풀 같은 운동이 좋다. 물론 대부분의 등 운동이 완전 가동 범위로 하게 되면 광배와 승모가 같이 자극되기는 합니다. 턱걸이를 최고의 등 운동이라고들 하잖아요.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V자 형태로 광배근을 최대한 늘린 다음 당기는 과정에서 수축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더 바짝 당기면 승모근까지 수축이 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흔히들 턱걸이 하나만 잘해도 등 운동은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근비대가 목적일 경우에는 뭐 굳이 하나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본론이죠. 이때 등 운동할 때 상완의 내외전, 외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상완의 외전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완을 내외전하는 게 좋다는 이론이 뭐냐면, 광배근의 역할 중 하나가 상완의 내외전이라서. 그래서 내외전을 하면 광배근이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인데, 신체가 광배근과 상완골만 있다고 한다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 근육적으로, 관절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근육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완의 내외전을 일으키는 근육이 광배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전면 삼각근과 흉근이에요. 내외전을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한다면 어깨와 가슴의 신경계 또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등 근육의 집중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어깨가 말리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걸 운동 스킬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할 말은 없는데, 관절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타고나질 못하면 대부분의 운동에서 상완골의 내외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완골을 내외전시키면 견봉과의 공간이 좁아져서 그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이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등 운동뿐만 아니라 가슴 운동, 어깨 운동 전부 마찬가지예요.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동작이다. 그러면 신체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상완골은 외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팔을 올리고 내밀고 뒤로 보내고 그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상완골은 외전이 됩니다. 보디빌딩 라인업 자세를 예로 들면서 내외전을 하면 광배근에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라인업 자세에서 상완에 내외전을 하면 상완에 붙어있는 광배근이 늘어나면서 더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이 라인업 자세에서
광배근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외전을 하면 구조적으로 어깨 관절이 잠기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방해가 됩니다. 풀업을 하든 로우를 하든 푸시업을 하든 마찬가지고요. 뭐 운동 스킬이 좋고 유연성도 좋고 그래서 상완이 내외전된 상태로 하니까 근육에 새로운 느낌도 오고 어찌저찌 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절은 유연성이 진짜 타고나지 않은 이상 부담이 되는 자세로 하면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방에 나갑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등 운동 동작들, 광배근을 위해서 팔을 위로 아래로, 승모근을 위해서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상완골이 외전되면서 편하게 최대 가동 범위만큼 움직일 수 있는데 내외전을 하는 순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더 풀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풀업 동작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의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데드행 상태에서 등 근육에 힘을 뺀 상태에서는 흉근과 전면 삼각근도 늘어나면서 상완골이 내외전되어 있다가 등 근육을 수축하면서 당기게 되면 상완골이 자연스럽게 외전이 됩니다. 근데 이때 흉근과 전면 삼각근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내외전을 일부러 유지하면서 턱걸이를 하는 건 근육적으로도 관절적으로도 엄청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요약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포커스는 상완골의 회전이다 보니까 등 운동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등 중부라고 말씀드린 광배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부, 하부로 나눠서 운동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 기회에 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